예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카노트 힛 엔진에 대한 분석 문제인데요. Problem statement: A Carnot heat engine shown in a figure. 그래서 여기 Carnot heat 엔진이 있고요. Received 500 kJ of heat per cycle from a high temperature source at 652 degrees Celsiu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카르노트 힛 엔진이 구동되기 위한 에너지를 온도가 652도씨인 그러한 열 소스로부터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500kJ만큼 받는다라는 얘기죠. 열을 받고 그 다음에 rejects heat to a low temperature sink at 30 degrees Celsius. 그 다음에 또 엔진이 열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방출을 해야지만 이 사이클이 구동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QL이라고 하는 만큼의 열을 방출하는데 열을 받아주는 싱크의 온도는 30도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the thermal efficiency of this Carnot engine의 열 효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싱크로 리젝트 되는 그 열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구하라는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 다 주어져 있고요. 이 스키메틱 다이어그램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카르노트 힛 엔진 그려 놓으시고 힛 소스하고 싱크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각각 주어진 온도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열이 이 카르노트 힛 엔진으로 공급이 되고 카르노트 힛 엔진에서 방출이 되는지 그 결과 얼마만큼의 일을 얻을 수 있는지 등등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rmal efficiency 구하는 공식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에너지 공급 분의 우리한테 이 카르노트 힛 엔진으로부터 생산되는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Q net이라고 하는 게 Q in 마이너스 Q out이니까 1 마이너스 Q out 오버 Q in. 자, 근데 여기서 Q in이라고 하는 건 H라고 썼고 Q L이라고 하는 거는 Q out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 L 오버 Q H 이렇게 지금 써놓고 자,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이제 thermal efficiency인데 지금 요거는 그 카르노트 엔진이건 실제 엔진이건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유니버셜한 그런 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카르노트 엔진이라고 하는 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카르노트 엔진이라는 게 실제 엔진이에요, 아니에요? 엔진은 액츄럴 엔진이 아니죠. 그러면 카르노트 엔진이라는 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리버서블 반대는 irreversible. 그래서 일단은 카르노트 엔진이라는 건 실제 엔진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엔진? 또 아이디얼 엔진 또는 아이디얼 사이클, 카르노트 사이클, 리버서블 사이클, 아이디얼 사이클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식 자체는 실제 엔진이건 아니면 이상적인 엔진이건 엔진의 열 효율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공식인데요. 우리가 그 켈빈 스케일 그 정의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자, 카르노트 엔진의 카르노트 사이클은 어떤 식이 적용이 가능하다? QL, QH는 또 뭐랑 같다? TL, TH랑 같다라고 하는 중요한 식이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트 엔진의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TL over TH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QL 값을 모르고 있지만 카르노트 엔진이라고 하면 열 효율이 1-TL over TH QL over QH 대신에 온도의 비율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th 주어졌고 tl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온도는 무슨 스케일이 돼야 된다? 무조건 켈빈 스케일이 돼야 된다. 그냥 디그리 셀시우스라던가 디그리 페른하이트로 구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심하시고 구하시면 카노트 열효율 0.672, 그래서 67.2% 정도 나온다라는 거. 자,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B번 QL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QL 구하라고 그러면 지금 QH는 500 주어져 있고 TL은 지금 303K, 그 다음에 TH는 뭐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미지수인 QL을 이 식을 가지고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QL은 한 164kJ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그런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 시험이라든지 기사 시험에도 이제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6번입니다. A questionable claim for a refrigerator라고 얘기했는데, 자, 문제를 보시죠. A inventor claims to have developed a refrigerator that maintains the refrigerated space at 2 degrees Celsius while operating in a room where the temperature is 25 degrees Celsius, and that has a COP of 13.5. Is this claim reasonab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발명가가 클레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그 냉장고를 자기가 개발했는데 냉장시킬 수 있는 스페이스의 온도를 2도씨로 유지하고, 이때의 그 룸 템퍼레처는 25도씨일 때에 이 자기가 발명한 그 리프리저레이터의 성능 계수라고 하는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가 13.5에 이른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데, 이제 questionable 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건에 이렇게 높은 성능 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프리저레이터가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얘기죠. 자, 뭐 특허청에 이런 그 특허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자기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기존하고 조건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제품의 성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성능이 나오는 시스템, 즉 이 문제에서는 냉장고를 개발했으니 특허 등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의뢰가 왔을 때에 특허청의 이제 심사관들이 이러한 그 연력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과연 이 발명이 옳은 발명인지 아니면 틀린 발명인지를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등록을 해주던 안 해주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리프리저레이터가 있고 이 인벤터가 개발한 COP가 13.5라고 지금 해주고 있고요. 리프리저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본디 그 낮은 열원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높은 그 온도 쪽으로 온도의 열원으로 이제 열을 전달해 주는 건데, 그 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낮은 온도의 열원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역해서 일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밖에서 이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냉장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시점이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 페런하이트로 나와 있는 거 고쳐볼게요. 25도씨라고 고쳐주시고요. 35 페런하이트는 약 2 셀시우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리프리저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증발기를 통해서 이 냉장할 수 있는 리프리저레이티드 스페이스에서 열을 어떻게 뽑아서 이 바깥에 룸으로 방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의 원리에 대해서는
대충 예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는 가정하에 자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COP라는 건 두 가지 종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COP-R이 있고 COP-HP가 있는데, 지금 현재 리프리저레이터에 대한 얘기니까 COP-R은 어떻게 됩니까? 1 Q H over QL 마이너스 1. 그래서 실제 냉장고이건 이상적인 냉장고이건 QH over QL 마이너스 1분의 1 그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COP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열량을 이동시키는데, 트랜스포 하는데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한가, 바로 이 네트라고 쓸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성능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요 식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냉장고에도 우리가 카르노트 또는 이상적인 아이디얼 리프리저레이터라고 하면 앞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QL, 만약 이게 이제 카르노트 사이클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QH 오버 QL을 TH 오버 TL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For a Carnot refrigerator에 대해서. 자, 그러면 카르노트 리프리저레이터의 COP를 구해보면 돼요. 카르노트 리프리저레이터의 COP. 자, 주어진 조건 TH가 얼마? 25도씨. 근데 25도씨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켈빈 스케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5 더하기 273. 그 다음 TL 2 더하기 273 빼기 1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COP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 카르노트 리프리저레이터, 즉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리프리저레이터의 COP가 12가 나옵니다. 이 조건에서. 밖에의 그 룸 온도가 25도씨일 때에 내 냉장고 안에 냉장실에 그 온도를 2도씨로 유지하고 싶으면, 그때 이상적인 카르노트 리프리저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성능 계수가 12, 최대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이 12란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개발한 거는 지금 13.5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화성에서 온 거겠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12를 이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냉장고의 최고의 COP인데, 본인이 개발한 건 13.5가 나왔다는 건 어떻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벤터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뭐 계산 실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약간 좀 사기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7번 풀어보죠. Heating a house by a Carnot heat pump. 이번에는 이제 Carnot heat pump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heat pump라고 하는 거의 그 목적이 뭐였다? 밖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실내로 열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실내 난방용 장치가 바로 heat pump다. 근데 기존에 리지스턴 히터에 비교했을 때에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친환경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트펌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거나 나중에 잡으실 때에 히트펌프 연구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시면 뭐 상당히 전망이 있는 분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heat pump is to be used to heat a house during winter.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eat pump라고 하는 게 뭐 하는데 쓰인다? 하우스를 히팅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우스 히팅하는 거는 어느 시즌에 합니까? 여름에 하지 않겠죠? 겨울철에.
As shown in a figure. 그래서 그림을 여기 그려놨어요. 하우스 그려놓고 하우스에 있는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서 밖에서 열을 뽑아서 실내로 공급을 해줍니다. The house is to be maintained at 21 degrees Celsius at all time. 그래서 집안의 온도를 항상 21도씨로 이제 유지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drops to minus 5 degrees Celsius, 밖의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가 됐을 때에 마이너스 5도씨가 됐을 때 실내의 온도를 21도로 유지하고 싶은데 물론 굉장히 단열 처리가 이렇게 잘 돼서 어느 정도 보온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100% 단열이라는 건 없고요. 일단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의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을 타고선 계속해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 가만히 놔두면 집안의 온도 21도씨가 결국은 마이너스 5도씨랑 같아질 때까지 열이 바깥으로 계속 나가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봤더니만 1시간당 13만 5천 킬로줄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금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종이집입니다. 거의 뭐 단열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의 열 손실이 나고 있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실내 온도를 21도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급하는 에너지가 13만 5천 킬로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3만 5천 킬로줄이 됨으로 인해서 나가는 에너지, 공급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면 실내 온도는 스테디하게 항상 21도씨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뭘 하라는 얘기냐면 determine the minimum power required to derive this heat pump. 그래서 자, 이 실내 하우스의 집 안으로 우리가 13만 5천 킬로줄 per hour라고 하는 그 열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려면 그때 최소 얼마만큼의 파워가 들어가느냐. 히트펌프 구동할 때 그냥 자연적으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넣어서 구동을 시켜야 되겠죠. 어떤 시스템이니까 그죠. 이 전기가 뭐 태양광을 사용한다든지 풍력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친환경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일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지스턴 히터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에너지 서플라이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미니멈 파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COP가 맥시멈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되겠죠. 이 HP의 성능이 최대가 나올 때에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는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P, HP라고 하는 거는 공급되는 파워에 얼마만큼의 원하는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 근데 HP는 원하는 쪽이 이 공급한 쪽이다. 이 뺏어오는 그 저온에서 열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쪽이기 때문에 Q.H 이렇게 써주고 요거를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1 Q L 뭐 닷 안 써도 되고요. QH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 성능이 최대가 나와야지만 최소의 공급하는 일로 최대 열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최대의 COP는 뭐다? 카르노트 히트펌프다 라는 거죠. 자, 카르노트 히트펌프 때 이 공식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상적일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다? TL over TH로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source heat 그 다음에 sink 뭐 이건 열이 아니니까 뭐 반대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저온과 고온이 있을 때에 자 1-TL은 마이너스 5도씨인데 마찬가지로 켈빈 스케일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도 더하기 273 그래서 켈빈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TH 쪽도 21도 더하기 273이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카르노트 히트펌프의 COP 성능 계수를 구해보면 맥시멈 11.3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상적인 히트펌프를 갖다 사용하면. 그래서 그럴 때에 이 공급해야 되는 파워는 미니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COP가 11.3이고 QH가 135,000 kJ/h 나왔으면 오로지 하나의 미지수 W.net_in 그래서 공급해야 되는 파워가 얼마인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값이 3.32 kW가 됩니다. 자, 오늘 그 5번, 6번, 7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전부 다 간단한 문제지만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즉, 문제풀이는 간단하면서 중요한 개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계기사라든지 준비하실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